그들은 여러분이 시세표를 보고 공황에 빠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에 은 가격이 61달러 84센트까지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랠리가 끝났고 쇼스퀴즈가 실패했으며 은행들이 자신들의 종이 게임에서 또 한 번 승리했다고 믿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진실을 숨긴 거짓말이어서 거의 형사상 과실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차트에 붉은색 음봉을 주시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 수원에 있는 한 연구실에서는 물리학의 법칙들이 조용히 세계 경제의 미래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종이 가격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기술적 실체를 파헤쳐 이번 주가 여러분이 은을 이토록 저렴하게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임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두 가지 현실 사이에 괴리를 목격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월스트리트의 금융 현실과 에너지 전환의 물리적 현실입니다. 금요일 상품 선물 시장을 움직이는 알고리즘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를 보고 종이 계약들을 대량으로 투매하여 현물 가격을 폭락시켰습니다. 이는 반사적인 반응이자 하나의 디지털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BMW, 스텔란티스, 그리고 리비안의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거대 기업 삼성 SDI는 자신들의 S라인 대량 생산을 위한 최종 사양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배터리 혁신이라고 부르며 9분 충전 시간과 900마일 주행 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세부 사항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억 온스의 적자조차 반올림 오차처럼 보이게 만드는 디테일입니다. 삼성의 새로운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비밀 재료는 리튬도 니켈도 아닙니다. 바로 은입니다. 단순히 전도성 때문에 미량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을 귀금속에서 전략적 에너지 금속으로 격상시키는 배터리 화학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공급 측면에서 멸종 수준의 사건인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덴드라이트 문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30년 동안 리튬 이온 배터리는 고속 충전 중에 성장하여 분리막을 뚫고 화재를 일으키는 덴드라이트라고 불리는 바늘 모양 결정 형성으로 인해 한계를 가져왔습니다. 삼성의 엔지니어들은 은탄소 A 나노 복합층을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은은 리튬 친화적 리토필릭이어서 화학적으로 리튬을 사랑하기 때문에 리튬 이온들이 양극에 도달하는 즉시 녹여버리고 마치 토스트에 버터를 바르듯 고르게 퍼뜨립니다. 이는 덴드라이트를 방지하고 화재를 막으며 세상이 요구하는 초고속 충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은행가들이 놓친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물리학적 원리를 작동시키려면 은을 아껴 쓸 수 없습니다. 대량의 질량이 필요합니다. 마이크로그램이 아닌 그램 단위가 필요합니다. 이제 월스트리트가 공개하기를 두려워하는 숫자를 계산해 봅시다. 단순한 공급 적자를 시장 진공 상태로 바꾸는 멸종에 이르는 구체적인 수학입니다. 현재 일반적인 전기차인 테슬라 모델 3나 쉐보레 볼트를 분해해 보면 30에서 50g 정도의 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멤브레인 스위치, 배터리 관리 시스템, 그리고 지붕의 솔라 글라스 등에 사용됩니다. 그 사용량만으로도 시장을 이미 구조적 적자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전고체 배터리는 이 방정식을 산술해서 지수 미적분으로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전도성 때문에 소량 사용되는 미량 원소로서의 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이 양극 자체의 구조적 구성 요소로서 사용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GC 나노 복합층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배터리 셀 하나당 약 5g의 은이 탑재됩니다. 900마일의 주행 거리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표준적인 100kW씩 kWOI, 배터리 팩에는 대략 200개의 셀이 들어갑니다. 간단한 곱셈을 해봅시다. 5g 곱하기 200셀은 1000g입니다. 이는 곧 1kg의 은입니다. 귀금속 투자 용어로 말하자면 이는 단 한 대의 고급 세단 차체에 32.15 트로이 온스의 은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이는 한 통 가득 찬 실버 이글 은화와 또 다른 반 통의 은화를 녹여 조립 라인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에 밀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를 전 세계 자동차 운행 대수에 적용해 봅시다. 매년 이 행성에서 대략 8천만 대의 자동차가 생산됩니다. 보수적으로 극도로
보수적으로 가정해 봅시다. 2028년까지 신차의 20%만이 이 최고급 전고체 기술을 활용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는 곧 1600만 대의 자동차입니다. 1600만 대의 자동차 각각에 1kg의 은을 곱하면 연간 새로운 수요로 16,000톤의 은이 발생합니다. 전 세계 연간은 생산량은 고작 26,000톤에 불과합니다. 이 단 하나의 특정 용례, 즉 자동차 거대 기업들의 이 한 가지 은 투자 전략은 지구상에서 채굴되는 모든 은의 60% 이상을 소비할 위협이 있습니다. 이는 이미 전체 공급량의 15%를 소비하는 태양광 패널 산업에는 은이 전혀 남지 않게 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전자 부품에도 은이 전혀 남지 않게 됩니다. 의료기기, 정수시설 또는 보석류에도 은이 전혀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에게 돌아갈 은은 전혀 남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산업 수요만으로도 연간 총 광산 공급량을 초과하여 61달러 84센트의 현재 가격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학적 불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변할 수 있는 변수는 가격뿐이며 남은 얼마 안 되는 금속을 배급하려면 가격은 격렬하게 변동해야만 합니다. 이제 회의론자들은 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높은 가격에 대한 치료책은 바로 높은 가격이다라는 옛 격언을 인용하며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만약 은 가격이 온스당 100달러에 도달하면 채굴업자들은 단순히 더 빨리 채굴하고 새로운 금속으로 시장을 넘치게 하여 가격을 다시 낮출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질학적 장벽이며 종이 시장 이론이 물리적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은광을 인쇄해낼 수는 없습니다. 광맥을 양적 완화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디지털 세계에서는 유동성이 즉각적입니다. 그러나 채굴의 물리적 세계에서는 시간이 적입니다. 새로운 은광을 발견해서 첫 생산까지는 평균 10에서 15년이 걸립니다. 만약 오늘 아침 네바다에서 지질학자가 대규모 은 광맥을 발견했다 해도 그 은이 배터리 공장에 도달하는 시기는 2040년이나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지금 당장 그 금속이 필요합니다. 오늘 S라인 생산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는 즉각적이지만 공급 반응은 10년에 걸친 규제 동결 상태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우리는 단순히 시간 지연에 직면한 것이 아닙니다. 지구 지각의 고갈에 직면해 있습니다. 2005년에는 고품위 1차 은 광산에서 바위 1톤을 분쇄하면 약 15온스의 은이 생산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수치는 1톤당 고작 4온스로 급감했습니다. 말 그대로 손쉬운 채굴이 가능한 금속이 고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같은 양의 은을 얻기 위해서는 바위를 4배 더 많이 파내야 하고 디젤을 4배 더 많이 태워야 하며 물을 4배 더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학, 체감의 법칙이며 이는 광석 품위가 떨어지는 동시에 생산 비용이 폭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족쇄까지 더해집니다. 멕시코는 전 세계 은 생산량의 거의 25%를 차지하지만 멕시코 정부는 새로운 노천 채굴 허가 발급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두 번째로 큰 생산국인 페루는 끊임없는 노동 파업과 지역사회 봉쇄로 마비 상태입니다. 주요 공급원인 러시아는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 탄소 혁명이 1억 온스의 새로운 공급 주입을 요구하는 바로 이 순간 전 세계 광업 기계는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이는 고전적인 집계형 압박입니다. 자동차 부문에 폭발적인 구조적 수요가 경직되고 축소되며 정치적으로 억압된 공급망과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러한 충격을 흡수했던 재고 완충제는 사라졌습니다. 금고는 텅 비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격뿐입니다. 이러한 공급 부족은 이번 주말 터미널 화면에 나타난 깜빡이는 빨간불 신호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는 보통 전체 복합 상품 시장의 격렬한 재평가에 선행하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서방의 장부 가격과 동방의 실물 가격 사이에서 역사적인 디커플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뉴욕 코맥스 티커를 보면 알고리즘에 의해 움직이는 가격은 눈속임 같은 61.84달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태평양 건너 상하이 금 거래소 SGE, 즉 아시아 시장의 실물 심장 박동을 보면 완전히 다른 현실을 보게 됩니다. 상하이에서는 은이 온스당 67달러 또는 68달러에 해당하는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5달러가 넘는 엄청나고 지속적인 차익거래 격차입니다.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효율적인 시장에서는 10센트의 격차도 엄청나다고 간주됩니다. 5달러의 격차는 망가진 시장을 의미합니다. 이는 금속이 잘못된 곳에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뉴욕의 은행가들은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연준의 속삭임에 기반한 장부 계약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하이의 트레이더들은 삼성과 TATL 공장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구매 담당자들이 패닉 바잉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1000g의 적재 요구 사항과 구매 주문서를 봅니다. 뉴욕이 여전히 경기 침체를 가격에 반영하는 동안 그들은 은탄소 혁명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익 거래라고 알려진 기계적인 필연성을 만듭니다. 스마트 머니, 즉 글로벌 매크로 펀드와 산업 트레이딩 하우스들은 이러한 불일치를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뉴욕에서 61.84달러에 저렴하는 계약을 구매하고 실물 인도를 받아 상하이로 운송한 다음 67달러에 즉시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위험 부담 없는 수익 거래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 이익을 얻기 위해 그들은 코맥스 금고에서 실물 금속을 빨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은 동방의 배터리 용광로를 채우기 위해 서방의 전략적 재고를 벗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익 거래야말로 금요일에 가격 하락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뉴욕의 장부 가격이 낮아질수록 격차는 더 벌어지고 금속은 금고에서 더 빠르게 유출됩니다. 이는 진공청소기처럼 작동하는 자기 수정 메커니즘으로 런던과 뉴욕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온스를 빨아들여 중국과 대한민국의 전략적 비축량으로 예치합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괴리를 볼 때 이는 약세의 신호가 아닙니다. 이는 금고론의 신호입니다. 장부 가격은 후행 지표입니다. 상하이 프리미엄은 선행 지표입니다. 동방은 과거 수요에 기반하는 가격 예측 모델이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사고 있고 지금 서방은 사실상 그것을 거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이라는 단어가 이름에 포함된 주식을 묻지마식으로 매수하기 위해 증권 계좌로 달려가고 있다면 즉시 멈추십시오. 당신은 이 분야에서 어떤 가격 폭락보다 더 많은 부를 파괴한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다가올 광기 속에서 모든 배가 함께 뜨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중 일부는 해지북이라고 알려진 금융 상품에 의해 해저에 닻을 내린 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속 가격이 치솟는 동안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죽은 돈과 인생을 바꿀 100배의 수익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세부 사항입니다. 여기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당신은 삼성이 은 시장의 핵심 가설을 무너뜨렸다고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당신은 은 현물 가격이 62달러에서 100달러로 오르는 것을 지켜봅니다. 당신은 주가가 폭등할 것을 기대하며 대규모 광업 대기업의 주식을 보유합니다. 하지만 주식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3년 전 은 가격이 22달러에 침체되어 있을 때 회사 경영진은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확보하거나 위험 관리 담당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들은 선도 판매 계약, 즉 해지 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5년 동안의 생산량 판매 가격을 온스당 28달러로 고정했습니다. 이제 은 가격은 100달러이지만 그 회사는 계약상 28달러에 자신의 금속을 금고의 은행에 팔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은행은 실물 은을 가져다가 시장 가격인 100달러에 팔아 72달러의 차액을 챙깁니다. 당신의 가설 덕분에 은행은 부자가 됩니다. 광업회사는 그저 본전치기만 할 뿐입니다. 금속 가격의 인플레이션은 주주를 완전히 우회합니다. 당신은 이러한 해지된 회사들을 방사능 폐기물처럼 취급해야 합니다. 그들은 채굴의 모든 운영 위험을 그대로 지고 있으면서도 상승 잠재력은 유지했습니다. 여러분은 해지되지 않은 순수 투자 종목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담보로 팔아넘기기를 거부한 기업들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우리가 흔히 영업 레버리지라고 부르는 것을 제공합니다. 가령 어떤 광산 기업의 생산 비용이 온스당 20달러라고 가정해 봅시다. 은 가격이 30달러일 때 이들은 10달러의 이윤을 남깁니다. 만약 은 가격이 100달러로 올라 3배가 된다면 그들의 이윤은 단순히 3배로 뛰는 것이 아닙니다. 10달러에서 80달러로 치솟게 됩니다. 이것은 금속 가격이 3배 오를 때 수익성이 8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리는 계산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레버리지는 해당 광산 기업이 해지를 하지 않았을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단 한 주라도 사기 전에 해당 기업의 분기 보고서를 열어 해지나 파생 상품 관련 항목 F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를 확인하고 그 수치가 0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선물을 팔고 있다면 이는 여러분이 확신하는 바로 그 공급 부족에 역배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 관료들과 환경운동가들은 순환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 공급 부족은 그저 신화에 불과하며 우리가 재활용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수십억 대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이 도시 광산으로서 채굴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활용 신화에 불과하며 실물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동안 정치인들에게 잘못된 안도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여기 주기율표에 더러운 비밀이 있습니다. 은은 산업계의 흡혈귀, 가루와 같습니다. 고농축으로 사용되어 금고에 쌓아두는 금과는 달리 은은 수십억 개의 일회용 장치에 극미량으로 뿌려집니다. 여러분 휴대폰에는 아마 0.3g 정도의 은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태양 전지판에는 얇은 막 형태로 존재하고요. 미사일 유도 칩에는 나노 코팅으로 사용됩니다. 이것을 회수하는 물리적 과정은 극히 고됩니다. 그 은을 되찾으려면 장치를 수거하고 재련소로 보내 파쇄한 다음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태워 원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은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경유와 전기의 비용이 은 자체의 가치보다 더 높습니다. 이것이 금의 재활용률이 거의 90%에 달하는 이유입니다. 반면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은의 재활용률은 20%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수십억 온스의 은을 다시 땅속에 묻고 있지만 더 이상 채굴할 수 없는 형태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금속을 쓰레기 매립지의 폐기물로 바꾸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삼성의 전고체 배터리는 격리 sequestration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 이 문제를 무한히 악화시킵니다. 삼성이 2026년에 자동차 배터리용으로 1000g의 은을 구매한다면 그 은은 다음 해에 시장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자동차는 15에서 20해 동안 도로를 달리게 될 것입니다. 은은 2045년까지 화학적인 감옥에 갇혀 격리되는 셈입니다. 이는 한 세대 동안 유동적인 공급 풀에서 제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희망하는 재활용 물결은 2020년대의 공급 부족에서 우리를 구할 만큼 20해나 너무 늦게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집을 들여고 가구를 태우는 격이며 더 이상 태울 가구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공급 부족의 가장 무서운 단계, 즉 국가적 압박 sovereign squeeze로 이끌 것입니다. 자유시장의 가면이 벗겨지고 국가의 강력한 손길이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개입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전기차로의 전환이 단순히 소비자의 유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의 의무화 조치입니다. 유럽연합, 미국, 그리고 중국은 모두 2030년대 중반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 전체를 net zero에 걸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간단한 게임 이론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포드와 GM이 백악관에 전화해서 대통령님, 저희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차량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은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정부가 그렇다면 그린 뉴딜을 취소해야겠네요. 라고 말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원 위기에 직면했을 때 역사를 통틀어 정부가 늘 해왔던 대로 자원을 강제로 압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1933년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행정명령 6102번에 서명하여 금 소유를 불법화했습니다. 정부가 은행 시스템을 재자본화하는 데 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이나 2030년에는 그들이 여러분의 동전을 찾으러 집집마다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번거롭습니다. 대신 그들은 국방물자 생산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들은 은을 국가 안보의 필수적인 핵심 전략 물자로 선언할 것입니다.
그들은 정련소와 조폐국에 오늘부로 귀사의 은 생산량 100%는 국방 및 에너지 부문의 전략 비축량으로 배정됩니다. 라는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밤사이 미국 조폐국은 은화, 실버, 이글 생산을 중단할 것입니다. 사설 정련소들은 Fmax와 JM 불리온의 100개의 은괴를 파는 것을 중단할 것입니다. 여러분 웹사이트에서 보게 될 품절 표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영구적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투자자들과 실물 금이나 은을 사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국 군대와 대한민국 정부와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삼성은 단순히 한 기업이 아닙니다. 삼성은 대한민국 GDP의 20%를 차지합니다. 한국 정부는 삼성이 필요한 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개인 투자자들을 시장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은 은이 꿈의 물질, 운옵타니움이 되는 순간입니다. 국방물자 생산법이 발동되기 전에 여러분이 은을 손에 쥐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결코 은을 소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산업 거물들이 세계의 남은 부를 소비하는 동안 여러분은 종이 법정 화폐만 붙들고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 공황 시나리오가 그저 공포 조장일 뿐이라고 생각하거나 글로벌 공급망이 너무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종류의 사건에 대한 완벽한 청사진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산업에서 자매 금속을 통해 이미 발생했던 일입니다. 그 금속은 팔라듐이었고 그 이야기는 월스트리트의 모든 은 약세 투자자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재앙의 전조와 같습니다. 1990년대 후반 팔라듐은 온스당 대략 150달러에 거래되던 지루하고 무시당하던 산업용 금속이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를 백금채굴의 부산물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삼성의 획기적인 발전과 유사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배출가스 규제를 충족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던 자동차 제조사들은 촉마의 변환 장치에 백금 대신 팔라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은탄소 양극으로의 전환과 마찬가지로 화학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수요는 비탄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는 팔라듐이 좋아서 구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팔라듐 없이는 합법적으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러시아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가격은 2배가 되는 것을 넘어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숨 막힐 듯한 급등 속에서 온스당 150달러에서 1000달러 이상으로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 교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차트가 아닙니다. 바로 기업 이사회의 행태입니다. 포드 자동차는 금속이 고갈되어 조립 라인이 중단될까봐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선물 시장을 완전히 건너뛰었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절대적인 최고점에서 대규모의 실물 팔라듐을 공황 매수했습니다. 그들은 가격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존에만 신경 썼습니다. 포드는 결국 가격이 정상화되었을 때 그 비축량으로 인해 발생한 10억 달러의 손실을 상각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핵심입니다. 산업 거대 기업에게 잘못된 해지로 10억 달러를 잃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생산 라인이 6달 동안 중단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삼성, 도요타, 폭스바겐은 지금 바로 그와 같은 셈법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이 고갈되면 10억 달러 규모의 기가팩토리가 가치 없는 빈 창고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격이 안정되기를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AEC 나노 복합체가 900마일 배터리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포드가 그랬던 것처럼 공황 매수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규모가 다릅니다. 팔라듐 시장은 아주 작습니다. 은 시장은 거대하며 현대전자기기의 모든 측면에 촘촘히 얽혀 있습니다. 팔라듐 가격이 급등했을 때는 촉마의 변환 장치에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은 가격이 급등하면 순항 미사일, 태양광 패널, 심지어 당신의 아이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목격하게 될 재평가는 팔라듐 차트가 마치 평평한 선처럼 초라해 보이게 할 것입니다. 산업 거대 기업들은 자신들이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을 숏 포지션에 가지고 있으며 이제 당신 외에는 그들에게 이것을 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이 순간 시장은 닫혀 있지만 몇 시간 후면 열릴 것입니다. 이는 폭격전의 고요함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가격은 속임수 같은 61.84달러에서 멈춰 있습니다. 방금 끝난 거래주의 흔적이죠. 하지만 몇 시간 후 뉴욕 시각으로 오후 6시 정각이 되면 글로백스 전자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우리는 삼성의 발표에 대한 시장의 판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갭 상승, 즉 시장이 소수점 단위를 완전히 건너뛰고 배장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개장하는 격렬한 가격 점프를 예측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논의했던 상하이 차익 거래의 기계적인 결과입니다. 배터리 제조사들의 공황 매수 주문에 힘입어 아시아 트레이딩 데스크들은 주말 내내 스프레드를 계산했습니다. 그들은 62달러에 매수하는 모든 계약이 인도를 요구하여 상하이 금거래소 SGE로 운송하면 즉각 5달러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열리면 이 매수 주문들이 일요일 밤 세션의 얇은 유동성을 거대한 파도처럼 덮칠 것입니다. 평소 가격을 억제하던 알고리즘들도 순수한 실물 거래량에 압도될 것입니다. 거래 시작 후 15분 만에 은 가격이 63달러 또는 64달러로 급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경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심리전이 될 것입니다. 수십억 온스의 페이퍼 실버에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불리언 은행들은 자신들이 덫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삼성이 은 시장의 기존 서사를 무너뜨렸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학적 현실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심리를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들의 유일하게 남은 무기는 변동성입니다. 그들은 금융 멀미를 유발하려고 할 것입니다. 가격이 3달러 급등했다가 한밤중에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이 달러 폭락이 뒤따르는 날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지러울 때까지 차트를 쳐다보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하락에 대한 공포를 너무나 강렬하게 느껴서 잠이라도 자려고 매도 버튼을 누르도록 만들고 싶어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 변동성은 시장 붕괴의 징후가 아닙니다. 조작된 시장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그것은 페이퍼 시장의 가압된 객실이 실물 수요라는 가혹한 현실에 의해 뚫릴 때 항상 느껴지는 격렬한 요동입니다. 만약 현물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보더라도 딜러 웹사이트에 재고 없음 배너가 계속 유지된다면 그 가격 하락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가격 재조정이 시작되기 전에 당신을 당신의 포지션에서 흔들어 떨어뜨리도록 고안된 매트릭스의 오류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결정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데이터는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은탄소 양극의 화학적 실체가 확인되었습니다. 지질학적 공급은 결정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와 뉴욕 간의 차익 거래 격차가 댐이 터지기 직전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삼성의 발표는 단순한 보도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원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전을 알리는 시작의 총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 지식은 그저 쓸모없는 잡학에 불과합니다. 다음 48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전략을 가지고 있지만 언론이 쏟아낼 감정적 소음을 무시하고 기계처럼 차가운 정밀함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실물 전략은 수집에서 축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화폐 수집, 등급화된 슬랩, 그리고 미적인 부분은 잊으십시오. 산업적 공황으로 규정되는 부족 상황에서는 중요한 유일한 척도는 무게입니다. 삼성은 당신의 동전에 찍힌 날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 있는 원재에 관심이 있습니다. 낮은 프리미엄의 100온스 바와 정부 발행 불리언을 우선시하십시오.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명목 화폐 달러로 최대량의 그램을 확보하십시오. 둘째로, 광산주에 뛰어들 생각이라면 냉정해야 합니다. 그들의 장부를 철저히 감사하십시오. 만약 그들이 생산량의 해지를 했다면 당신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다가올 가격 재조정의 모든 이득을 온전히 차지할 캐나다, 호주, 미국처럼 안전한 관할권에 있는 해지하지 않은 1차 생산자를 원할 것입니다. 저는 재정 고문이 아니며 이것은 결코 재정 조언이 아닙니다. 저는 금융 역사가이며 역사는 화폐 금속이 전략적 에너지 필수품이 될 때 이렇게 외칩니다. 오래된 가격 모델은 휘어지는 것을 넘어 아예 부서집니다. 우리는 주기율표의 가격 재조정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국부 펀드와 기가 팩토리보다 앞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닫히고 있습니다. 국방물자 생산법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순간 개인 투자자의 기회는 완전히 봉쇄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기술의 현실화와 가격 반응 사이에 짧고 기적적인 틈새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남기며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2025년과 2026년의 위대한 은쇼트 스퀴즈에 대한 역사책이 쓰여질 때 그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기록할 것입니다. 파산한 시스템의 종이 증서를 들고 있던 이들과 에너지 미래의 물리적인 열쇠를 쥐고 있던 이들입니다. 은행들은 당신이 계속 겁을 먹을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당신이 따져보지 않을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 깨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전선을 지키고 있다면 61달러에서 매진으로의 전환이 가진 중대성을 이해하고 있다면 당신의 확신이 얼마나 큰지 밝히십시오. 알고리즘이 볼 수 있도록 당신의 깃발을 꽂으십시오. 은행들은 종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물리학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